뭐 몇 년 안에 거의 뭐 폐간되든지 아니면 폐간 수준까지 갈 수 있겠죠. 몇 년 안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오늘은 한국 언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서 정말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사를 보자마자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왕복 4시간, 관광은 40분, 태극기보다 멀미약 더 팔리는 독도. 이거 제목이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이거 보자마자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자가 독도에 다녀온 후기 형식의 기사입니다. 독도는 어떻게 가야 할까? 독도 여행이 복불복이라고? 입도 실패하면 환불해줄까? 독도 관광객 얼마나 될까? 독도 정상에 갈 수 있을까? 무엇을 담아야 할까? 독도엔 누가 살고 있을까? 이러한 형식의 기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뭐 그냥 독도를 가는 방법, 독도에 뭐가 있나, 그리고 뭘 보아야 하나, 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독도를 가는데 무슨 40분이나 걸리고 태극기보다 멀미약이 더 팔린다.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울릉도 터미널 매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은 태극기가 아니다. 멀미약이 압도적으로 잘 팔린다. 한 병에 1,500원을 받는다. 무슨 가격까지 이야기해가지고 앉았어. 이 내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독도를 가는 어떤 체험기, 뭐 답사를 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기서 좀 은연중에 깔고 있는 내용은 독도를 가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 야, 어떻게 태극기도 안 사고 가냐? 태극기 사는 게 아니라 멀미약을 더 많이 산다. 뭐 그리고 40분 보는데 무슨 4시간씩 걸려서 독도를 가고 앉았냐. 이러한 형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조중동이라고 말하는 매국 언론, 좀 그런 언론들 많이 있죠. 그런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이러한 형태의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진자 한국의 3%인 대만, 그 뒤엔 방역한 박사, 부총통.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요거는 완벽하게 일본에서 내놓는 기사하고 일치합니다. 완벽히 일본의 논조와 동일합니다. 한국보다 대만이 더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러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국내 전문가 62%,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하면 한국 피해가 더 커. 이거는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야, 이거 수출 규제 시작됐다. 한국이 피해가 더 크다. 일본한테 사과하고 엎드려야 된다 형식의 기사를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게 한국 언론인지 아니면 일본 언론인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 언론에서, 한국 TV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추려 봤습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입니다. 한국 기사에서는 제목이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 라는 제목인데, 일본판 제목은 요게 반일이 빠졌어요. 글씨가 앞에 반일 한국,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 조선일보 한국 미디어입니다. 한국 언론인데 무슨 반일 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는 뭔 표현인지, 왜 한국 언론이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이러한 시위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묘하게 일본을 편드는 조선일보, 부끄러운 보도 그만해라. 친일 언론, 외국 편파 언론, 이렇게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이러한 일이 있었죠. 역시 조선일보의 기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일본판 기사 제목은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반일 감정만 불을 붙인다. 한국 제목, 어느 쪽이 친일이고 무엇이 나라 망치는 매국인가. 일본판 제목, 반일로 한국을 망쳐 일본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언론들이 조선일보와 같은 한국 언론을 인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국 언론을 일본이 인용하고, 그러면은 다시 한국의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이 일본 언론을 인용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핑퐁 게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러한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은 오히려 혐한을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후쿠시마는 안전하다, 그러한 기사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일본 후쿠시마 사고 당시 원자로 사고로 인한 희생자는 한 명도 없었고 원전 발전으로 나오는 방사능의 양도 자연 방사능의 10만 분의 1 정도, 뭐 이러한 위험한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바다의 해산물도 방사선 오염을 걱정할 필요 없이 먹어도 된다.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기사를 쓰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베 같은 곳에서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SNS에서 그런 한국인과 친구를 맺었어요. 일본인들이 일베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신문 중에서는 조선일보를 신뢰합니다. 중앙일보나 한국신문에 일본어판이 있으니까요. 저희도 한국 소식을 제대로 듣고 있어요. 일본 혐한 집회 참가자. 무조건 일본인은 싫다 이런 것이 아니니까 역시 조선일보 기사는 훌륭한 기사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 언론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일보를 친일 언론이다 하시면서 요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일왕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25 때는 보시면은 조선일보입니다. 인민군 서울 입성. 요즘 좌측 맨 끝에 보면 김일성 장군 만세. 이거 완전 그거 아니야. 빨간색 아니야. 이렇게 봤을 때 조선일보는 친일이 아니라 종북신문 아닌가요? 사람들의 비난이 커지니까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오직 팩트만 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발 꼭 팩트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일부 언론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친일 언론이 조중동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조중동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두 가지 면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원래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된 이후에도 친일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이게 제일 핵심이고요. 그리고 원래 조중동의 태생을 보면 조선일보는 1920년에 창간되었고 동아일보도 1920년에 창간되었죠. 그리고 중앙일보는 1965년도에 창간됐어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아주 긴 시간 동안 친일의 행적들이 있고요. 중앙일보를 창간한 사람은 홍진기라고 일제 때 판사했던 사람이고 4.19 때 실탄 사격을 명령했던 죄로 구속되어 가지고 무기징역 받았다가 석방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원래 행적은 일제 때 판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현재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 씨의 아버지고 삼성의 이건희의 장인어른이죠. 뭐 이런 행적들이 분명히 친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일제 때에도 보면 간혹 동아일보나 조선에서 반일 민족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편집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편집부가 독립이 안 돼 있고 현재 상황에서 편집부가 완전히 사주에게 장악되어 있으니까 사주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서 친일의 행적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본질이죠,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조중동이 정말 나쁜 게 일본 언론이 항상 한국 언론을 인용을 할 때 조선일보를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일본이 조선일보를 인용을 하면은 또 조선일보는 일본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했다면서 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서로 핑퐁 게임 하는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 언론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많이 부리죠. 이제 이쪽에서 소스를 주고 그쪽에서 받아서 크게 하면서 한국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다라고 하면 또 그걸 또 받아가지고 우리는 일본에서 이렇게 실렸다라고 주고받으면서 증폭시키고 이슈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늘 있었죠. 예, 그럼 이런 언론들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당연히 폐간시켜야죠. 당연히 폐간시켜야 되고, 현재 이미 촛불 이후에 영향력들이 대거 감소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영향력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 힘으로 그걸 폐간시키도록 해야죠. 예, 어떻게 좀 우리들이 열심히 하면은 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없어지겠죠. 예, 이미 영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뭐 몇 년 안에 거의 폐간되든지 아니면 폐간 수준까지 갈 수 있겠죠. 몇 년 안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몇 년 안에 사라지는 그 꼴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